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아침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이낙연, 이재명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에 3강 구도를 형성한 뒤에 빠르게 윤석열 지지율이 급부상하면서 이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아직 2위인 이낙연 대표와 오차 범위의 차이긴 하지만 윤석열의 지지율은 앞으로도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1위로 급부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대선 후보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수층에서 기존 보수 자유우파 쪽에서 윤석열을 확실한 대안으로 바라봤다라는 부분이 이번 여론조사에서 확실히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윤석열이 이재명, 이낙연과 더불어 3강 구도를 형성한 것은 국감장에서 정확하게 검찰 중립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밝히면서 스스로 이 지지율을 높여가는 이 반사 이익이 아니라 스스로 발광을 하는, 스스로 자기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죠. 그 이후에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석열이 그 엄청난 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또 현 추미애 장관을 비롯한 현 집권 여당 측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면서 집중 공격하는 데 대해서 이 진천 법무연수원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아주 절제된 언어로 밝히면서 스스로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집중시키는 이런 효과를 보였다,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길 리서치가 지난 7일에서 9일까지 전국의 유권자 102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이 24.7%, 이낙연이 22.2%, 이재명은 18.4%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낙연과는 2.5%, 이재명과는 4.5% 차이가 나지만 오차 범위 내 안팎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지금 이 지지율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확실한 1위를 달리는 30%를 넘어가지 않을까 곧. 그렇게 되면 지금 이낙연, 이재명은 지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21, 22%에서 그대로 아주 정체되는 상태입니다. 이낙연은 계속 내리고 있는 추세고요. 이재명은 계속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20%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 급등하고 있다. 빠르게 치솟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윤석열이 빠르게 보수, 자유우파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또 중도층을 빠르게 흡수하고 나아가서 이 진보라고 일컫는 층에서도 반문재인 표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른 윤석열을 제외한 다른 보수층 후보들 홍준표는 5.6%, 안철수는 4.2%에 불과했습니다. 이 다른 여론조사 기관과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안철수, 홍준표 등등 다른 보수 쪽의 후보들은 전혀 지지율 변화가 없는데 윤석열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지금 중도층, 무응답층 많은 표들을 흡수하고 있고요.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남 지역에서 확실하게 지금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 다음 윤석열의 고향인 충청에서도 확실한 지지층을 굳어지고 있다. 그 다음 60대 이상, 그 다음 20대에서 확실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30%를 훌쩍 넘기는 그런 사태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요. 국민의힘 지지자의 62%가 윤석열을 지지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지지자의 31%가 윤 총장을 선택했습니다. 지역별로 충청에서 33.8%, 부산, 울산, 경남에서 30.4%, 대구, 경북에서 27.3%로 각각 전부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에서 31.8%, 20대에서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호남과 강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40대와 50대 인천, 경기에서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40대, 50대, 그 다음 인천, 경기, 수도권에서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낙연에 비해서 앞으로도 증가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좀 소폭일 것이다. 윤석열의 증가폭은 앞으로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지지율이 20대 말, 20%대 말, 30% 초인데 이것이 앞으로 40%, 50%로 치솟을 수 있다. 이 윤석열 현상이라고 불리는 윤석열의 대선 후보 지지율 1위, 급등하고 있는 이 지지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첫째, 이게 반사이익이 아니라 발광하고 있다. 윤석열 개인이 스스로 전체적인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국감장에서 그 엄청난 권력의 핍박을 뚫고 국감장에서 아주 카리스마 있는 자세로 자기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절제된 언어로 거의 모두를 표현해내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신의 가능성, 국가 지도자로서의 가능성, 지금 현 정국을 보는 자신의 시야를 분명하고 호소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지지율을 획득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후에 추미애를 앞장세운 문재인 정부의 가전 핍박이 노골화됐죠. 그 다음에 정치검찰이냐, 사퇴해라, 많은 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지도자로서 일일이 그에 대꾸하기보다는 이 상대편은 감정적으로 치받고 오는데도 일일이 대꾸하기보다는 자기는 자기가 생각하는 검찰 중립에 대해서 자기가 전국 검찰청을 돌면서 법무연수원이나 검찰청을 돌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현 시국에 대한 자기에 대한 핍박이 왜 잘못됐는가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밝혔죠. 국감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듯이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 다음에 검찰은 국민의 검찰이지 정권의 검찰이 아니다. 검찰의 진정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로 자기는 지금 돌파해 가고 있다. 이 지지율을 획득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추미애 장관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검찰 죽이기, 윤석열 죽이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책 논란, 정책 공격 이 수준을 넘어서서 아주 치졸한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국회에서 그동안 윤석열 검찰의 특활비라든가 윤석열 개인 그 처나 장모에 대한 수사 지시 이미 다 끝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시하면서 거기 쓰는 단어, 언어 뭐 쌈짓돈처럼 특활비를 쓰고 있다. 가족들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치졸한 수준의 윤석열 공격, 윤석열 몰아내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주목할 점은요. 앞으로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이 대권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윤석열의 지지율은 앞으로 계속해서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빠른 속도로. 왜냐하면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와 여권의 핍박이 지금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고 더 치졸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대비되도록 윤석열은 정말 국가 지도자로서의 이 당당한 면모, 책임감 있는 면모를 보이면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요. 자신이 해야 될 검찰의 중립, 검찰의 필요성,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검찰, 지금 공정의 가치는 뭔가라는 것을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아주 절제된 언어로.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지지율이. 그 다음 보셨다시피 이제 보수층에서 사실 보수나 자유우파층에서 윤석열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 공무원 지금이 나와서 제대로 된 대선 구도에서 뭐 대선 주자로서 활동이 되겠느냐. 그동안 여러 명을 받지 않습니까? 뭐 반기문이나 여러 명을 보듯이 안철수까지 마찬가지고요. 뭐 상당한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선거판에 들어와서는 제대로 힘을 써보지 못했는데 하는 이런 불안감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뭐 이명박 박근혜를 수사한 윤석열이었다.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과잉 수사 부분이 있었는데 저 윤석열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 영남권이 윤석열을 믿어볼 수 있겠다. 윤석열을 보수층의 지도 까자감으로 한번 볼 수 있겠다라는 이 성향이 뚜렷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문재인 정부, 살아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이명박 박근혜에 갖다 댔던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는 사람이다. 검찰의 칼이 공정해졌다.
윤석열은 공정하게 갖다 댄다. 그러면 비록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윤석열에게 기대를 품어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보수의 다른 후보들은 이 지지율이 전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윤석열만 뛰고 있는 이유에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민주당 지지율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 이낙연과 이재명. 이낙연은 지금 침체 국면에 있고 이재명이 지금 상승 국면에 있긴 하지만 그 폭은 거의 20% 안팎에서 거의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사실은 잘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0%대를 두 사람이 나눠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 또는 정체 하락 국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민주당 이 두 후보의 이낙연, 이재명의 지지율이 앞으로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인다면 통틀어서 전 국민을 통틀어서요. 반문재인 또는 이 무응답층이 앞으로 윤석열 지지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30%대를 달성하는 30%대를 치고 오르는 그런 현상이 빠른 속도로 지금과 같은 정치 현상이 그대로 계속된다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못하고 있던 부분인 공정을 해치는 부분, 위선적인 부분, 내로남불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공정이라는 검찰의 칼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든 윤석열이 갖고 있는 이 공정의 브랜드를 보수 쪽으로 차용해 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요. 지금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윤석열, 안철수도 마찬가지고요. 윤석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또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태도가 있죠. 저는 이거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보수와 자유우파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할 때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다시피 지금 언론도 진영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쪽, 집권 여당 쪽 언론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권 쪽에서 윤석열을 조그만한 것만 공격을 해도 아주 대서특필합니다. 물론 뭐 보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서로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되어야 된다. 지금은 윤석열이 갖고 있는 그 공정의 브랜드를 서로 좀 차용할 수 있고 또 가능하다면 윤석열 그 자체가 또 정치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윤석열 총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안철수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동안 고건, 반기문, 하는 사람들이 다른 방면에서 정말 국가적인 지지율, 전국적인 지지율을 받으면서도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기대해야 할 언덕을 정확하게, 정치적인 언덕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조직적인 지지율을 가져가기 위한 정치적 조직을 선택하고 정치적 조직을 만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게 될지 또 아니면 윤석열의 이 공정 브랜드를 야당, 반문재인 쪽으로 빌려주는 상황에서 그치고 말지 어떨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집권 여당에 내몰리면서 광의의 정치, 국민을 상대로 한 검찰총장의 이 행동, 지도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정치적 스텝을 밟아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임기에 집착할 필요 전혀 없고요. 또 계속해서 앞으로 대국민 또 대검찰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정확하게 자기가 기대해야 할 정치적 언덕, 정치적 조직을 선택하고 그것을 키워나가고 그거와 같이 성장한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지지율 급등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